자, 이제 바로 이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오염수 저지 대책위라는 것을 꾸렸죠. 거기서 고문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 열흘째 단식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출연 대신에 전화로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반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 던져보지요. 우원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벌써 열흘이나 되셨어요, 단식하신 지가. 네, 그러네요. 아이고. 지금 제가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정확히 상태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건강 괜찮으세요? 네, 뭐, 기운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음. 네, 하여튼 뭐, 아직은 버틸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어제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바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100%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전혀 하지 못했을 뿐 아니고, IAEA의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이나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저희 중요하게 보는 30년 이상 해양 생태계 핵종의 축적, 그러니까 방사능의 축적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일본 이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보고서다. 그래서 어제 그 보고서를 저희 그 TF에서 그 전문가들과 같이 예. 검토를 했는데 예. 그 확인된 사항이라고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과 배출에 관한 책임은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그렇게 책임을 전가한 보고서고, 또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 도쿄전력의 입장과 그 상상을 받았은 깡통 보고서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깡통 보고서다. 믿을 수가 네. 없다 그 말씀. 근데 앞에서 성일종 의원 이야기도 듣고 또 뭐 어제 국민의힘의 발표도 들어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무려 11개국 국가의 최고 전문가들이 무려 2년 동안 검증한 결과인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면 도대체 뭘 내놔야 믿겠다는 말이냐? 마치 과학자 갈릴레이가 아무리 지구는 뭐 어떻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던 그 중세 재판장 같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어제 보고서를 보면요. 네. 가장 큰 문제가 IAEA가 더 안전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오염수 투기를 전제로 검토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본 자신이 2018년에 제시했던 대안들이 있어요. 네. 지층 주입 방안. 예. 이건 땅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콘크리트로 해서 고형화하는 방안. 그게 물과 섞여 있는 거니까 물을 없앤 수소 방출 방안과 수증기 방출 방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마지막 방안이 해양 방출 방안이거든요. 예, 예. 이 네 가지는 다른 나라에 피해도 주지 않고, 그리고 이미 그 미국의 쓰리마일 같은 경우에는 쓰리마일 저 원전 폭발 사고에서는 수증기 방출 방안을 썼는데 이런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예요. 다른 대안이 있는데 돈 많이 드는 다른 대안 대신 쉬운 길을 택했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니까 IAEA가 예. 국제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예. 다른 나라의 피해나 아니면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그 바다를 오염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을 쓰라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 서서 한 그런 조사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오염수 방류가 적정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다액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이 꼭 해야 되는데 그 성능 검증이 없어요.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 제가 아까 그 성일종 의원한테 그 질문을 드렸어요. 안 그래도 예, 민주당이 예, 어제 예. 그 질문을 제기하셨길래 성일종 네. 의원은 그게 무슨 말이냐. 11개국의 전문가들이 2년 동안 한 게 그 성능 시험이고 그 결과인데 뭐가 빠졌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성일종 의원 보고 어제 보고서를 좀 보라고 그러세요. 어제 우리는 다 봤어요. 아, 보셨대요. 성 의원님 아까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뭘 잘못 봤구만요.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 우리가 시험이 빠져 있습니까? 알프스 성능 시험이? 알프스 성능 시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이 핵폐수 정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예. 필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고장 이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안전성 성능에 대한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언급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언급이 없다 의미시군요. 네, 그리고 방류 결정과 책임, 이 방류 결정 그리고 이 예. 방류에 따른 책임 이런 거는 일본 정부가 도쿄 전력에 있다. 이렇게 책임, 그러니까
IAEA는 책임 회피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물어본 건데 예. IAEA의 일반 안전 지침이 있어요. 예. GSG89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게 피해보다 이익이 큰지 다른 나라에 대한 피해 여부가 뭔지 그런 게 있는지 네. 그 최적의 대안이 뭔지 이런 것들을 IAEA가 일반적으로 안전 검사를 할 때 하라는 지침인데요.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반 안전 지침도 어긴 거예요. 그것도 세 번. IAEA가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완전 일본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뭐 가짜 보고서 깡통 보고서를 냈다는 말씀이신데 IAEA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IAEA가 예. 국제 사회를 대표해서 예. 이 방사능 안전을 깐깐하게 지켜보는 그런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IAEA는 기본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지능기구거든요. 그러니까 핵 확산을 방지하고 또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력을 이용하는 어떻게 이용하면 덜 피해를 주고 또 사고가 날 경우에 그 나라의 이 적정한 처리 방법이 되는 것을 지도하고 이런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IAEA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예. 그런 거를 검토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지능을 지원하는 도모하는 기구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 근데 네, 거기에 그렇죠. 참여한 과학자들은 11개국의 과학자들이 그럼 다 그렇게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아니 불순하다기보다는 예. IAEA가 하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예.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순하잖아요. 이거 정확히 따져야 되는 객관적으로 정확히 학자의 양심으로 따져야 되는데 대충 정답을 정해 놓고 갔다 이거는 좀 믿기가 어려운데요. IAEA가 2015년에 예. 이미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의해서 발생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을 예. 갖고 있으면 주변에 오염도 될 수 있으니 바다에 방류하는 게 통제된 형태로 바다에 방류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IAEA는 이미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네. 일본에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예. 셀프 검증을 한 꼴이죠. 목표를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검증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 같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중요한 건 알프스가 예. 정상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알프스 성능 검사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동안 망가진 이력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봐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의도된 오염수 방류나 예. 또 고장에 의한 유출이 생길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정이나 가정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보면은 사고가 났을 경우를 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적혀 있긴 하던데 아닌가요? 그 미미하면 예. 그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예. IAEA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대요. 예예. 미미하면 뭐하러 모니터링 합니까? 본인들도 좀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보고서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오염수 안에 어떤 핵종들이 조성되어 있는지 근본적인 불확실성 문제와 방사선 축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번에 검사한 거 예. 그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전성은 100% 있다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전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30년 동안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 요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못 믿어서 그러는 걸 것이다. 아니 그리고 이건 문제가 뭐냐면 예예. 무슨 성일정 의원이 뭐 시버트 뭐해서 뭐 엑스레이 얘기하던데 예. 바깥에서 외부 피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핵종 그러니까 연료봉에서 떨어져 나오는 핵종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고준위 폐기물입니다. 핵종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내부 피폭이거든요. 이건 사정이 굉장히 다른 건데요. 이런 그 삼중수소나 탄소14는 아예 걸러지지 않는 거고요. 그건 희석시켜서 보내는 거고 나머지도 걸른다고 하더라도 뭐 예. 70%가 넘게 지금 기준치가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다로 흘려지면
그 고준위 폐기물이 바다 속에 쌓이는 겁니다.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고. 예. 그래서 이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바닷물이 세슘 기준치 180배가 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온 세슘이 바다 밑에 깔려서 플랑크톤이 그걸 먹고 작은 물고기가 먹고 그러다가 이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세슘까지 온 것이고 축적된다는 우리가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그걸 먹으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사능 자. 핵종이 물에 희석시킨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설탕이나 무슨 커피처럼 이렇게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덩어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몸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일본 수산물, 그러니까 일본 앞바다에서 잡히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절대 수입책이 없을 거다. 이제 요 이야기를 앞에서 성일종 의원도 약속하고 가셔서 최소한 윤 정부 마지막 날까지는 수입책이 없다. 네. 일단 그 가장 우려되는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해도 될까요? 근데 그거 참 희한해요. 방류할 때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예. 후쿠시마 수산물은 왜 수입 금지한대요? 국민들이 이제 그게 불안해하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예. 그 방류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건데 수산물은 불안하니까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 바닷물은 성일종 의원이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슘 180배가 넘는 그 우럭이 잡힌 그 후쿠시마 앞에 바닷물이 네.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이 없다.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전혀 없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닷물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6, 7개월이면 온다고 그러고 정부도 어제 제가 엊그제 환경부 장관한테 물어봤더니 4, 5년 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닷물이 우리 바다에 올 가능성이 없다. 이거 괴담 아닙니까?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괴담이고. 오히려 그게 괴담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 괴담이죠. 그 사실이 아니에요. 자,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우리 수산업자, 우리 어민들 이야기가 있을 텐데 아직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인데도 이미 수산업계 타격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반에 네. 반토막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수산업계 분들은 정치 싸움에 지금 상인들이 죽어나간다. 방류 시작해도 해류 흐름상 우리 쪽 바다로 직접 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불안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제 호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수산업자 일부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 가면 말이죠. 진도 완도에서 그 어민들이 오염수 방류하지 말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 제가 또 엊그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어민들 거기 상인들이 이거 방류수 못하게 하자고 프랭크를 걸었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야당의 괴담 때문에 이 장사 못해 먹겠다 이런 프랭크가 붙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그 태산이 야당이 이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방류가 되면 그러면 누가 우리 수산물 사 먹겠냐. 이런 걱정이 정말 태산이에요. 방류 막아달라라는 호소가 더 크다. 방류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방류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진짜 이 타격이 클 텐데 요즘 하는 뭐 횟집 먹방 이런 걸 보면서도 정말 한심해요. 횟집 먹고 요즘은 이제 바닷물 먹방까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런 선동쇼인데요. 뜬금없이 방류 전 상황인 우리 안전한 농산물 가지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옳지 않지만 그렇게 하려면 후쿠시마 가서 회를 맛있게 드셔보는 게 어떨지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본 게이센 그 여학원 교수 발언에 의하면 그 정도 시식하려면 차라리 일본 와서 후쿠시마 산 시식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일본 여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단식 현장에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를 꾸린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